여러분 이별 후 이상한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다 끝났는데 마음이 끝나지 않은 경우.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그 사람은 너한테 진심이 아니야. 봐, 상처받을 거 뻔한데 왜 또 생각하냐? 맞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제 끝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가슴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알림만 울려도 심장이 요동치고 일십을 당하면 불안이 폭발하죠. 심지어 가끔 그 사람이 다정하게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결심이 무너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회로가 아직 작동 중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별 후에는 뇌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도파민 회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지만 아니거든요. 도파민은 쾌락이 아니라 기대의 호르몬입니다. 상대가 나를 확실히 좋아할 때보다 알 듯 모를 듯 밀고 당기며 애매한 태도를 보일 때 훨씬 강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늘 불확실성과 함께 찾아옵니다. 확실히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순간보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이런 의문이 생길 때 뇌는 훨씬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유산이에요. 인류는 수만 년 동안 불확실성을 탐지하며 살아남아 왔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먹이를 얻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 그 불확실한 희망이 생존을 가능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뇌는 확실함보다 불확실함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의 사랑에서도 그대로 작동을 해요. 상대가 따뜻했다가 차가워지고 연락이 오다가 끊기면 뇌는 위협을 감지합니다. 관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 순간 불안이 폭발하고 그 불안은 다시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도파민은 기대를 만듭니다. 혹시 다시 연락이 오진 않을까?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이 기대가 다시 불안을 불러오고 불안이 다시 도파민을 터뜨립니다. 이게 바로 이별 후에도 끊어지지 않는 중독의 루프예요. 우리는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파민의 회로가 꺼지지 않아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의 고통은 단순히 감정의 아픔이 아니라 뇌의 금단 증상이에요. 불안형 사람들은 이 회로에 특히 취약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잃는 순간을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거든요. 반면 회피형은 불안이 올라올 때 감정을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회피형 역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다시 떠올리죠. 왜냐하면 도파민 회로는 완전히 꺼지지 않거든요. 그들은 불안이 아니라 궁금증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은 잘 지낼까? 지금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역시 같은 루프예요. 그래서 불안형은 잊지 못해서 붙잡고 회피형은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집니다. 뇌의 작동 방식이 다를 뿐 결국 같은 회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회는 감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로 회로의 문제입니다. 끊어야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도파민의 루프입니다. 이 회로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심해도 같은 관계로 되돌아갑니다. 프로필을 또 눌러보고 메시지를 또 쓰다 지우고 SNS로 훑어보는 것도 전부 뇌의 자동 반응이에요. 이걸 멈추기 위해서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에요. 감정의 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상대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는 거. 이게 뇌의 회복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SNS, 사진, 심지어 자주 가던 장소까지 다 정리하세요. 언젠가 다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작은 기대가 남아있는 한 뇌는 여전히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단절이 아니라 해독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 30일, 가능하다면 90일. 이 기간은 기다림이 아니라 회로의 재부팅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자아 안정화입니다. 이별 후의 불안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인식 때문에 뇌가 생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회복시켜야 돼요. 자아의 안정은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화학적 균형의 복원입니다. 햇빛, 운동, 수면, 규칙적인 루틴은 단순한 힐링이 아닙니다.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되며 도파민 루프를 안정화시켜줍니다. 불안이 가라앉고 감정의 초점이 상대에서 나로 이동하기 시작하죠. 이게 재회의 진짜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기억을 덮어쓰는 겁니다. 뇌는 공백을 싫어해요. 사라진 자리를 과거의 기억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걸 끊는 방법은 새로운 자극을 입력하는 겁니다. 새로운 목표, 사람, 환경, 이건 기분 전환이 아니라 회로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입니다. 뇌는 새로움에 반응하고 익숙함보다 새 자극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누군가를 잊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감정을 덮어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해석 중독을 멈추셔야 돼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이 생각이 도파민 루트를 유지시키는 연료입니다. 해석할 때마다 뇌는 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을수록 더욱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해석을 멈추는 순간부터 비움이 시작되고 그 공백이 재회의 준비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존재감의 재설계. 재회는 내가 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보여주기 위해 변화하는 건 연기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뇌의 방향이 그 사람 안에서 나 자신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때 자아의 에너지가 회복되고 그 평온함이 상대의 뇌에 새로운 자극으로 작용을 합니다. 과거엔 상대가 여러분들의 불안을 자극하던 존재였다면 이제는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기준을 세워야 돼요. 나는 이런 관계는 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방식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감정의 방향을 잡아주는 설계도입니다. 뇌는 반복된 메시지를 생존 규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준을 매일 상기시키면 감정이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그 결과 다시 만나도 같은 패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속도를 늦추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 재회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조금 회복되면 바로 연락을 해요. 하지만 뇌는 아직 회복 중인 거예요. 회로가 완전히 재설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상대에게 접근을 하게 되면 도파민은 다시 폭발하고 불안은 반복되는 거예요. 재회는 감정이 아니라 리듬의 싸움이에요. 타이밍이 감정을 이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상대의 뇌를 자극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가 다시 여러분들을 떠올리게 하는 건 말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예측 가능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져야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평온함, 그게 가장 큰 자극이 돼요. 연락하지 않아도 잘 지내는 모습, 혼자서도 단단해진 기운, 그건 회평의 뇌에 안전한 자극, 불안형의 뇌엔 새로운 궁금증으로 작용합니다. 뇌는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다시 반응하죠. 왜 저 사람은 예전 같지 않지? 이 한 문장이 재회의 시작이에요. 아홉 번째는 감정 언어화. 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들 많이 말하시잖아요. 이런 말 대신에 나는 이런 이유로 힘들어. 감정을 언어로 바꾸면 뇌는 통제력을 되찾습니다. 언어화는 감정의 혼란을 정리하는 자아의 마지막 기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자기 확장입니다. 관계가 전부인 사람이 되면 사랑은 생존수단이 됩니다. 진짜 회복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기 확장은 감정을 이끄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나만의 목표, 성취, 즐거움을 만들어야 돼요. 사랑은 결핍을 채우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재회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뇌의 방향을 바꾸는 싸움이에요. 도파민이 만든 사랑은 불안하지만 세로토닌이 만든 사랑은 평온합니다. 뇌가 안정되면 상대는 다시 궁금해집니다. 사랑은 운명이 아니라 설계예요. 내가 나를 단단히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감정의 흐름을 다시 설계할 때 비로소 상대의 뇌도 반응합니다. 그때 상대는 이렇게 느낄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쫓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난다. 그 순간 도파민은 방향을 바꿉니다. 더 이상 불안을 향하지 않고 새로운 안정감을 향해 흐르죠. 그것이 바로 재회의 뇌과학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설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뇌의 회로를 바꾸세요. 그 순간부터 사랑은 다시 시작될 겁니다.